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증여재산 합산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일인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서 나중에 누진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1년 전에 1억 원을 주고 이번에 또 1억 원을 줬다.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주었던 1억 원하고 지금 주었던 1억 원을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누진과세를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는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 동일인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아보죠. 부부는 동일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또 아들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합산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 합산하는 이유는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버지가 1억 원을 주고 어머니가 1억 원을 줬다. 그러면 총 2억 원을 준 것으로 누진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2억 원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하고 20% 적용하니까 2천만 원의 그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또한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또 손자한테 증여했습니다. 이 또한 부부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합니다. 증여재산을 합산하죠. 따라서 할아버지가 1억 원 주시고 할머니가 1억 원 주셨다. 그러면 각각 1억 원 준 게 아니고 총 2억 원을 증여한 거로 판단해서 2억 원 빼기 5천만 원 해주고 20%를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세대생약 할증세액 30%를 곱해 주니까 2,600만 원이 됐습니다. 누진과세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1억 원을 주시고 아버지가 1억 원 주셨어요. 각각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주신 것부터 계산해 볼까요? 1억에서 5천만 원 빼주고 10%, 그 다음에 세대생략 할증세액 30% 하니까 650만 원이 됐고요. 아버지는 1억 원을 줬다. 그러면 10년 안에는 그 증여재산 공제를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10%, 1천만 원. 그래서 토탈 1,65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은 아니지만 동일한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한 번만 한다는 것이죠. 10년에. 이번에는 친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하고요. 외할아버지가 증여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여재산을 합산하진 않습니다.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1억 원, 외할아버지가 1억 원을 줬다. 그럼 증여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친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65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한테는 그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되거든요. 토탈 1,95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계존속, 동일인은 아니지만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는 한 번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10년에 한 번이죠. 자,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했습니다. 즉, 이혼한 어머니가 아들한테 증여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일이니까요. 동일인은 부부일 때만 동일인입니다. 이혼을 했다면 동일인은 아니죠. 따라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억 원, 어머니가 1억 원 줬다. 각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는 500만 원이 되겠고요. 증여세가. 근데 어머니는 직계존속 공제, 증여재산 공제 한 번만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여세로 납부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계모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증여하고 계모가 증여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합산할까요? 아, 계모는 동일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억 원, 계모가 1억 원을 줬다. 각각 증여세 계산합니다. 아버지는 5천만 원 빼서 500만 원이고요. 단 계모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는 한 번만 일어나기 때문에요. 1억 원에 대해서 10%, 1천만 원, 토탈 1,500만 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각자 계산하죠. 이번에는요.
그 아버지가 재혼한 계모가 계모 혼자 아들한테만 증여를 했어요. 아들은 아니죠. 의붓아들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요, 계모 1억 원을 줬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기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빼주고 10% 하니까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버지가 계모랑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셨어요. 사망한 상태에서 계모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계모는 부부 관계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은 기타 친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모가 1억 원을 증여했다면은 기타 친족 1,000만 원 공제해 주고요. 9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그 계모가 다른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붓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요, 계모는 혼인으로 이루어진 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끊어져 버렸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모가 1억 원 줬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1,0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증여재산 합산 여부, 동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증여세가 누진되고 누진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돈 버는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